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파리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이 10연패, 남자 대표팀은 3연패의 위협을 달성한 가운데 한국 양궁에 감탄하는 한 외국인이 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한 소셜미디어에는 저널리즘을 전공한 러셀 비티라는 외국인의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올림픽 양궁은 4년마다 전 세계 궁사들이 모여 한국인에게 금메달을 주는 경이로운 행사다. 훌륭한 전통이다. 그야말로 지난 10여 년간 세계 양궁계를 석권하고 금메달을 놓치지 않고 있는 한국 양궁에 대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한 것입니다. 누리꾼들은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팀이 은메달을 따는 대회, 대한민국을 가장 나중에 만나는 팀이 은메달을 따는 경기가 바로 양궁이다. 전 세계가 한국에 도전하는 행사, 바로 양궁 경기. 미국의 유력 언론인 워싱턴 포스트조차 한국 양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칭찬했습니다. 올림픽 최고의 왕조다. 난기류를 만나기도 했지만 결국 10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양궁이 만들어낸 숫자들은 놀랍다. 정확성 때문에 까다로운 양궁 스포츠에서 초인적 계보를 이어갔다. 선배들의 우승 전통을 계속 이어받는 것은 후배들에게 엄청난 중압감을 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양궁 선수들은 이 중압감을 왕건이 무게라 여깁니다. 미국 NBC도 다음과 같이 극찬했습니다.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멤버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만약 어떤 스포츠가 한 국가에 지배된다면 바로 한국 여자 양궁일 것이다. 미국 남자농구도 2004년에도 동메달에 그쳤다. 하지만 한국 여자 양궁은 오는 2028년 LA 올림픽에서도 우승해 40년 동안 단체전을 지배할 것이다. 미국 남자농구조차 이어가지 못한 대기록을 한국 여자 양궁은 하고 있다는 극찬이었습니다. 양궁 여자 대표팀은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시작해 2024년 파리 올림픽까지 모두 금메달을 수확해 10연패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남자 대표팀은 2016년과 2021년 올림픽에서 우승했습니다. 특히 여자 양궁 단체전은 10년째 정상을 지켰는데 지금의 기세로 보면 앞으로 40년 동안 단체전을 지배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 양궁이 지켜온 혈연, 지연, 학연 그 모든 인연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실력만으로 선수를 선발하는 이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40년 정상이라는 대기록도 세울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한국 양궁은 경기에서 이기는 데에만 집중하는 팀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감동도 주고 있습니다. 올림픽 남자 양궁 개인전에서 한국의 김우진이 16강에 오른 가운데 그와 64강에서 맞붙었던 상대 선수는 아프리카 차드에서 온 이스라엘 마다예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마다예 선수는 경기 후에 자신의 SNS에 이런 감사의 말을 남겼습니다. 땡큐 코리아. 열악한 환경에서도 끝없는 노력 끝에 올림픽에 출전한 마다예의 사연에 감동한 한국 누리꾼들이 그의 소셜미디어에 응원 댓글을 남기자 이에 응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다예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차드 출신으로 파리올림픽이 그의 첫 올림픽 출전이었습니다. 양궁에 빠져 오직 독학으로 양궁을 배웠으며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생업인 전기기사 일도 제쳐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지난 30일 프랑스 파리 레쟁발리드 양궁 경기장에서는 양궁 남자 개인전 64강이 진행됐는데 김우진은 이날 경기에서 마다예를 6대0으로 이겼습니다. 김우진과 마다예의 점수 차이는 2세트에서 14점으로 크게 벌어졌는데요. 마다예가 관역의 흰색 부분인 1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1점을 쏜 마다예 선수의 사연이 알려지자 한국인들이 그의 인스타그램에 응원의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당신의 열정에 감동했다. 여기에서 계속 당신을 응원하겠다. 마다예 선수,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파리올림픽에 올라오기까지 흘렸던 땀과 쏟아부었던 노력 모두 헛되지 않고 깊은 뿌리가 될 것이다. 덕분에 이번 올림픽에서 진정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번에 더 높은 곳에서 만나기를. 독학인데도 정말 잘하더라. 당신의 열정이 존경스럽다. 당신 덕분에 차드라는 것을 알게 됐다. 조국이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한국 누리꾼들의 응원은 따뜻하고 눈물겨웠습니다. 그저 한국 선수와 경기를 했을 뿐인데 이처럼 엄청난 격려와 응원을 받은 마다예 선수는 그래서 경기 후에 자신의 SNS에 땡큐 코리아라는 감사의 말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양궁 못지않게 효자 종목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은 종목이 있었으니 바로 펜싱이었습니다.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아시아 최초로 올림픽 3연패를 달성한 것은 정말 대단한 기록이었습니다. 오상우, 구본길, 박상원, 도경동으로 구성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지난 1일 프랑스 파리의 그랑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결승에서 헝가리를 45대 41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2012 런던, 2020 도쿄 대회에 이어 올림픽 남자 사브르 단체전 3연패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올림픽 남자 사브르 종목 단체전 3연패는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이자 1928년 암스테르담 대회부터 1960년 로마 대회까지 7연패를 달성한 헝가리 이후 64년 만의 일로서 지극히 유럽적인 경기에서 아시아팀이 이런 기록을 세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번 남자 사브르 펜싱팀은 K-팝, K방산에 이어 K-스포츠가 주목받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생애 처음 올림픽 무대에선 젊은 피 박상원, 도경동은 뉴 어벤져스의 일원으로 단체전 우승에 일조하며 미래를 더 기대하게 만들었고, 남자 개인전 금메달에 이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두 번째 메달을 수확한 오상욱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날 단체전 첫 경기인 8강전에서 캐나다를 45대 33으로 여유있게 누른 한국은 8강전에선 홈팬들의 압도적인 응원을 등에 업은 개최국 프랑스를 45대 39로 꺾고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프랑스를 이긴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마치 한국팀이 태권도 종목에서 다른 나라에 패배했을 때의 기분이 바로 이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고비를 넘긴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이란을 제압하고 결승에 오른 헝가리와의 결승전에서도 공격적인 플레이로 경기를 주도하며 금메달을 결정지었습니다. 첫 주자인 박상원을 시작으로 근소하게 리드를 이어간 한국은 6라운드에 나선 오상욱이 내리 4점을 허용하며 25대 26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승부처는 9번길에서 도경동으로 멤버를 바꾼 7라운드였습니다. 도경동은 헝가리의 크리스티안 랍을 상대로 한 점도 내주지 않으며 35대 29를 만들었습니다. 분위기를 바꾼 한국은 박상원이 기세를 이어갔고 마지막 주자인 오상욱이 3연패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한국 펜싱이 이렇게 3연패라는 대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선수들의 열정, 대한체육회의 지원과 아울러 SKT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서구의 종목이나 다름없던 펜싱에서 한국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건 대한펜싱협회의 꾸준한 지원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는데요. 대한펜싱협회는 2003년부터 SK텔레콤이 회장사를 맡아왔고, 협회를 통한 펜싱 종목 누적 지원 금액만 약 300억 원에 이릅니다. 양궁 뒤에 현대차가 있다면 펜싱 뒤엔 SK텔레콤이 있었던 것입니다. SK텔레콤은 단순한 금전적 후원을 넘어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한 해 한두 개의 국제 그랑프리 대회를 직접 개최해 선수들이 안방에서 세계 수준의 실전 경험을 쌓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파리올림픽을 위해서 진천선수촌의 올림픽 경기장과 같은 규격의 경기대를 만들고 관중함성과 경기장 조명 등 동일한 조건 아래 훈련하도록 도왔습니다. 여기에 5천여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덕분에 선수들은 경기 시간과 실제 진행 순서 등을 맞춘 것은 물론 소음, 오심에 대비한 실전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는 현대차 그룹이 양궁 대표팀의 훈련을 돕기 위해 선수촌의 파리올림픽 앵발리드 경기장과 똑같은 시설을 건설해 실전에 대비하게 한 것과 유사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SK텔레콤은 파리 현지의 훈련 파트너 선수단 7명 등 별도 전담팀과 의무 트레이너를 파견하고 전력 분석관을 증원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또 파리 샹젤리제 인근 한식당에서 매일 점심 도시락을 배달해 선수들이 한식을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기업의 지속적인 후원과 선수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3연패라는 대기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편 이번 남자 사브르의 금메달로 한국은 하계올림픽 메달 300개를 채웠습니다. 국토 면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아시아 끝에 이 작은 나라에서 하계올림픽 메달 300개는 대단한 위협입니다. 이렇게 도쿄까지 한국이 딴 금메달은 96개였습니다. 사실 대한체육회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목표를 5개로 높게 잡지 않았습니다. 선수단 규모가 몬트리올 대회 이후 최소 규모에다 구기 종목이 대거 탈락하는 등 메달 전망은 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회식 다음 날인 27일부터 금빛낭보가 날아들었고 불과 사흘 만에 하계올림픽 금메달 획득 100개가 채워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선수단은 하계올림픽 통산 300번째 메달을 넘어 달리고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100개까지 48년이 걸렸지만 통산 300번째 메달은 훨씬 빠르게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외국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